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평범한 순간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을요.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든지, 손자 이름을 깜빡했다든지, 아니면 점심때 잠깐 산책을 다녀왔는데 온종일 피로함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현실입니다. 예상 밖이라 당황스럽고 때론 내가 자식들에게 패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72살의 정정한 할머니 영순 씨를 소개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정말 활기찼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경로당 한글학당에 다니기도 하고 손자들 학원 데려다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우리 영순이는 정말 팔팔하다고 이웃들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쉽게 할 수 있던 일들이 힘들어지고 기억도 자꾸 안 나고 몸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미리 알려준 게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아무 안내문 없는 낯선 길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라고 영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영순 할머니 같은 경험을 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순 할머니를 통해 나이 들면서 겪는 12가지 현실과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번 얼굴이 익숙한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얼마 전 영순 할머니는 다니던 경로당에서 정말 민망한 일을 겪었어요. 수년간 매주 마주치던 아주머니를 마주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웃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불안했대요. 내가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세요. 하지만 걱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흔한 일입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메모하는 거예요. 경로당이나 교회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이름과 특징을 작은 노트에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김영자 세라반 담당 박순희 서초동 사신 손자가 3명. 스마트폰을 쓰신다면 휴대폰 메모나 연락처에도 적어두면 됩니다. 다음에 만날 때 재빨리 확인하고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된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의 이름을 깜빡했다면 그냥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해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이번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피곤해요. 영순 할머니는 며칠 전 깜짝 놀랐어요. 손자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이 정도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심때가 되니 온몸이 풀렸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피곤할 일인가? 싶을 정도였대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정말 다르더래요. 이런 경험을 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내가 늙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럼 이 피로와 어떻게 지낼까요? 첫째, 하루를 나눠서 계획하세요. 아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는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점심 후에는 쉬고 오후에 가벼운 청소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지만 피로의 30%는 탈수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하루 종일 자주자주 물을 마세요. 셋째, 작은 식사를 자주 하세요. 큰 밥 한 끼를 하면 오히려 피곤해져요. 밥과 국,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되 한 끼 양을 줄이고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자신의 몸이 말하는 걸 들으세요. 피곤하다는 신호가 오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누우세요. 그게 자신의 몸을 챙기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패 끼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3번 같은 양을 먹는데 자꾸 살이 쪄요. 영순 할머니는 한숨이 나와요. 분명히 예전처럼 먹는데 배는 자꾸 나온다니. 실제로 활동량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옷이 자꾸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특히 배 부분이요. 이것도 정말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내 몸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음식의 양보다 질을 신경 쓰세요. 기름진 반찬은 줄이고 나물 같은 채소를 늘리세요. 흰쌀밥은 줄이고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으세요. 카스테라, 초코파이 같은 자극적인 간식보다는 견과류나 플레인 요구르트를 먹으세요. 둘째, 꾸준한 움직임이 최고의 약입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아침, 저녁 30분씩 공원 산책하기, 경로당에서 운동 프로그램 참여하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따라하기. 이 정도만 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신진대사도 올라가요. 셋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살이 쪘다고 남은 인생을 다 못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를 인정하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4번, 병원을 자꾸 다니게 돼요. 영순 할머니는 수첩을 꺼냈어요. 월요일은 혈압약 처방받으러 동네 의원. 수요일은 당뇨 혈액검사로 종로구 보건소. 금요일은 안과. 마치 카운슬링 일정처럼 병원 약속이 가득 찬 달력이었어요. 이렇게 자주 가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대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세요. 자주 병원을 가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그럼 이 많은 약속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째, 건강 달력을 만드세요. 큰 달력에 색깔별로 표시하세요. 빨강 고혈압 약 처방 매월 첫째 주, 파랑 당뇨 검사 매달 넷째 주, 초록 안과 3개월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당신도 준비가 되고 가족들도 도와주기 쉬워요. 둘째, 의료 기록장을 만드세요.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혈당 수치 120, 11월 3일 혈압 13,080, 11월 3일 의사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음, 다음 방문 12월 1일. 이렇게 기록하면 의사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정확하고 당신의 건강 변화도 한눈에 보여요. 셋째, 자녀들에게 알려두세요. 병원 약속을 종이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두거나 카톡으로 미리 알려두세요. 엄마 수요일에 병원 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엄마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많은 약속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병원을 바꿔보세요. 한 곳에서 여러 과를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5번, 자꾸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흐릿해요. 영순 할머니는 손자의 숙제를 봐주려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가 쓰인 거야? 글씨가 작아서가 아니라 읽다가 자꾸 딴 생각에 빠지는 거였어요. 예전엔 신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짧게 자주 하세요. 신문을 1시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2030분씩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쉬거나 다른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 30분 신문 읽기, 아침 9시 쉬기, 아침 9시 20분 경로당 댄스 수업. 이런 식으로 하루를 짜면 피로도 덜하고 집중력도 유지돼요. 둘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신문의 스도쿠나 낱말 맞추기, 경로당의 보드게임이나 화투, 한글학당에서 글씨 쓰기, 이런 것들이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해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최고의 약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 하루 정보를 정리합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이게 집중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6번,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영순 할머니는 조용한 날 오후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민영이 엄마는 요즘 어디 있을까? 옆집에 살던 친구가 남쪽으로 이사를 간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교회에서 같이 다니던 순옥 언니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경로당에 가도 이분들이 요즘 안 보이네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겼대요. 혼자 남겨진 느낌이야. 영순 할머니의 중얼거림이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첫째, 현재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하세요. 경로당, 교회, 노인대학 같은 곳들.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보세요. 다음 주에 함께 병원 가지 않을래요? 주말에 카페 한잔 할래요? 이런 작은 제안들이 당신을 덜 외롭게 해줄 거예요.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지역사회센터의 새로운 수업 참여 봉사활동 도서관, 공원 관리 등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어요. 할머니들의 수다방 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연결된 관계도 진짜 관계입니다. 셋째, 자식들과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주 1회라도 자식들과 통화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덜 외롭게 해줍니다. 7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영순 할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은 예전처럼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먼저 항의했고 허리도 뭔가 어색했어요. 신발끈 묶는데 이렇게 힘들 일인가? 웅크렸다가 일어나려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단지 운동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헬스장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침 산책 30분, 공원에서 느리게 걷기. 스트레칭 자기 전에 10분, 유튜브 따라하기. 경로당 운동반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정부 지원으로 무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둘째, 근력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다리와 허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그리고 그 공포가 더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간단한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10회, 하루 3세트 벽을 짚고 한 달에 들기 10회씩 계단 천천히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힘들다 싶으면 그 정도에서 멈추세요. 운동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한 달 후에요. 예전보다 낫네.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8번, 밤에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영순 할머니는 매일 밤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10시에 누워서 10번 뒤척이고 11시경에 깼다가 새벽 2시에 또 깨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어제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은데? 이 느낌이 들었대요. 낮에는 자꾸 졸리고 밤에는 자려고 해도 안 오는 정말 답답한 악순환이었어요. 이것도 정말 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럼 더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을 만드세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이를 한겨울 계속하기. 신체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10일 정도면 몸이 익숙해져요. 둘째, 저녁 늦게 카페인을 피하세요. 오후 2시 이후 커피 안 마시기, 초콜릿도 자제하기,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같은 걸 마시기. 셋째, 자기 전 30분은 쉬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TV나 휴대폰을 보지 않기. 화면의 파란빛이 수면을 방해해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천천히 심호흡하기.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쉬기. 넷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하루 종일 앉았으니 낮잠일 시간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밤에 또 못 자게 됩니다. 오후 3시 이전에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 이게 최고입니다. 9번,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려요. 아이고, 이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영순 할머니는 신문을 팔길이만큼 멀리 떨어뜨려서 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아야만 겨우 들렸어요. 내 귀가 멀었나? 이것도 정말 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눈과 귀를 검진하세요. 안과 1년에 12회 백내장, 망막변성 조기 발견, 이비인후과 1년에 1회 청력 검사.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무료 안경검진, 무료 청력 검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둘째, 돋보기를 여러 개 준비하세요. 처방받은 돋보기 한 개만 쓰면 어딘가에 놓고 찾는다고 애먹어요. 침실옆 1개, 부엌 1개, 경로당, 가방 안 1개,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하면 편해요. 셋째, 보청기 사용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보청기? 나는 아직.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청기는 안경처럼 자연스러운 보조기구예요. 요즘 보청기는 작고 소음 감소 기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서울시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물어보세요. 10번, 추위와 더위가 정말 힘들어요. 영순 할머니는 요즘 날씨 변화에 가장 힘들어해요. 여름에는 세상에 이렇게 더워? 라면서 에어컨 바로 앞에 앉고, 겨울에는 열대야처럼 여러 겹의 옷을 입고도 추워하고. 예전엔 이 정도 날씨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럼 편하게 지낼까요?
첫째, 계절용 옷을 미리 준비하세요. 여름 준비 얇은 내복 3-4개, 린넨 바지, 통풍이 좋은 외출복을 준비하세요. 겨울 준비 내복, 발열 내복, 두꺼운 스카프 23개, 손목 부분 따뜻하게 하는 소품들을 준비하세요. 둘째, 집 환경을 조정하세요. 여름에는 선풍기를 활용하고 환풍기를 열어서 공기 순환하시고 찬물에 발을 담궈주세요. 겨울에는 무릎 담요를 덮으세요. 전체 난방보다 효율적이에요. 또발 난로와 핫팩을 준비하세요. 셋째, 계절 음식을 활용하세요. 여름에는 팥빙수, 수박, 오이 냉국 이런 것들이 몸을 자연스럽게 식혀줘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 생강차, 옥수수, 수염차 몸을 데우는데 효과적이에요. 11번, 작은 일에도 자꾸 화가 나요. 뭐가 이렇게 늦어? 배송기사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었다는 이유로 영순 할머니는 화를 냈어요. 손자가 할머니 그 정도는 괜찮은데? 하면 더 화가 났고, 내가 왜 이러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건 뇌화학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럼 이 짜증을 어떻게 다룰까요? 첫째, 깊게 숨을 쉬세요. 화가 날 때 코로 4초 들이마시기, 4초 멈추기, 입으로 8초 천천히 내쉬기. 이 방법은 신경계를 진정시켜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둘째, 그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지금 화나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민했나? 이렇게 반성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나요. 셋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건강하게 깼네.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도 잘 지낸 손자가 고맙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자동으로 분노가 줄어들어요. 12번,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영순 할머니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게 그녀의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니 요통이 시작되고 집 청소를 하려니 무릎이 아팠어요. 딸이 엄마, 나 주말에 청소해 줄게 하면 아니야, 내가 한다. 아들이 엄마 장을 봐올까? 하면 괜찮아, 내가 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했나요? 아마 너는 힘들 땐 엄마한테 말해. 나 여기 있잖아,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는 당신이 그 경험을 할 차례예요. 당신의 자녀들도 엄마를 돕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신을 돕는 것이 자녀들의 기쁨입니다. 첫째, 작은 도움부터 받아보세요. 손자에게 안경 찾는 거 도와줄래? 밥 다 지었는데 밥통 좀 들어줄래? 슈퍼 다녀올 때 우유 하나 사다 줄 수 있어? 이런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면 당신도 편하고 가족도 당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둘째, 자신을 설득하세요. 내가 도움을 받으면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게 진짜예요. 당신이 무릎을 다쳐서 3주 입원한다면 그 3주 동안 손자들을 못 봐요. 딸이 당신 대신 집안일을 다 하게 돼요. 작은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셋째, 도움을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냥 도와줄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아들아, 토요일 오후 3시에 마트 같이 가줄 수 있어? 물건이 좀 많거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도 준비할 수 있고 당신도 감사함을 명확히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영순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을 깜빡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서 겪는 이 모든 변화들, 그것은 당신이 특별히 약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내용을 보고 함께 이 여정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예요.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